자, 이번 시간 우리가 주요 유통정보 기술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유통정보를 전체적인 장을 본다면 이쪽 파트 가장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유통정보 2에 지식경영까지 봤죠. 근데 주요 유통정보 기술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래서 바코드서부터 나오는데 이것도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바코드가 있죠. 자, 바코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얼마트가 최근에 이제 최초 이걸 이제 발견했죠. 그래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바코드는 가늘한 줄과 굵은 줄 밑에 이 예제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 폭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줄 두 가지를 폭을 가지는 백과 흑의 평행한 줄로 이루어지는 막대 여백 전달 부호줄 및 광학식 문자 인식을 위한 어떤 자형, 0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 또는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표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코드는 두께가 서로 다른 검은 막대와 흰 막대의 조합을 우리가 통해서 숫자 또는 특수 기호를 광학적이라는 자체는 빛을 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스캐너를 하죠. 스캐너를 하는 게 이제 고정된 게 있고 이렇게 밑에 바닥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왜 밑에 바닥에 이렇게 찍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편의점 같은 데는 바코드 여기 있는 바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핸디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핸디로 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으로 쉽게 판독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보호한 것으로서 이제 이것을 이용하여 우리가 정보의 표현과 정보의 수집, 해독이 가능하죠. 따라서 바코드를 이용하면 소비자의 정보에 의한 판매 계획의 수립, 주문의 신속화, 출하와 배송의 효율화 등을 또 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코드는 이 제품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담고 있지 않으며 이 바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별 숫자가 있죠. 밑에 나와 있지만 18, 13, 14 이렇게 쭉 숫자가 있겠죠. 이런 각각의 번호 자체의 어떤 의미도 담고 있지 않다. 즉 바코드는 자 요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문제 풀 건데요. 제품의 분류의 수단에 대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수단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제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제품을 식별의 수단이 사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요거는 이제 문제로 바로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페이지 200페이지에 우리가 1번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바코드의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어때요? 제품 식별수단이 아니라 제품 분류수단이다. 분류수단이 아니라 식별수단이라는 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코드의 원리는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컴퓨터 내부 조직의 기본인 공과 1, 이제 이분법이라고 하죠. 이진법이라고 합니다. 이 비트로 이제 이루어진 하나의 언어로 바의 두께와 스페이스의 폭의 비율, 이 바가 있고 스페이스가 있죠. 검정색이 있으면요. 지금 밑에 또 검정색이 나와 있으면서 이게 바고 이게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바의 두께와 스페이스의 폭의 비율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코드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쇄된 코드는 바코드 인식 장치의 빛이 반사를 이용해서 광학적으로 우리가 이용해서 데이터를 재생시켜서 재생된 데이터를 수집 전송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 바는 이제 흑색 선으로서 빛을 조사시켰을 때 이 반사율이 또 적게 나타나며 흰 여백은 이제 스페이스는 백색이므로 반사율이 높게 나타나게 되므로 이 빛의 반사율을 감지하여 부호화된 정보를 판독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바코드는 스캐너 또는 리더라고 불리는 장치를 이용해서 상품의 제조업체라든지 자 어떻습니까? 상품의 제조업체는 어디인지 그 다음에
이 품명은 뭔지. 제일 중요한 게 프라이스 가격이죠. 가격을 정확하게 간단하게 쉽게 읽어 드릴 수 있도록 보완된 겁니다. 바코드의 심볼 로지는 정보를 바코드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 바코드 심볼 로지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디귿번을 체크하시는데요. 자, 우리나라 유럽의 바코드 체계인 EAN의 기준에 의한 코리아죠. 우리는 KAN으로 체계를 채택했습니다. 표준형과 단순형 바코드를 사용해 왔는데요. 2005년 국제 표준 상품 코드 관리 우리 기관인 EAN, 그다음에 UPC가 우리가 EPC 글로벌이 통합되어 새로운 국제 표준 상품 코드 관리 기관인 GS1으로 발족에 따라서 G웨어슨의 체계를 이제 채택했죠. 그래서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GS1으로 체계를 채택했다는 자체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바코드의 구조입니다. 바코드의 구조는 그냥 제목만, 우리가 퀘어티 존이라는 것은 바코드를 보면 시작 문자 앞에 끝에는 여백이 있는데 이때 여백 부분을 퀘어티 존이라고 합니다. 바코드의 심볼이 왼쪽 공간을 전방 여백, 오른쪽 공간은 이제 후방 여백 이렇게 보죠. 그래서 바코드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교환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적인 조건이고요. 그다음 이제 스타트, 스탑 캐릭터. 시작 문자는 이제 심볼의 맨 앞에 부분에 있는 문자로서 데이터의 입력 방향과 바코드의 종류를 스캐너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멈춤 문자, 스탑 캐릭터는 이제 바코드의 심볼이 끝나는 것을 알려줘서 스캐너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스캐너에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캐너가 바코드 양쪽 어느 방향인지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체크 디지트는 검사 문자는 이제 메시지가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그 밑에 이제 나와 있잖아요. 여백, 바코드 심볼, 시작 문자, 메시지 데이터, 체크 디지트, 멈춤 문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검사 문자 체크 디지트는 어떻습니까? 바코드 검사 문자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읽혔는지 검사하는 것으로 수표나 지로 용지 등의 정보의 정확성이 이제 요구되는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인터프리테이션 라인이라는 것은 바코드의 윗부분 또는 아랫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문자, 기호 등 사람의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X 디멘션, 인터 캐릭터 갭이라는 것은요. 바코드의 가장 좁은 바와 스페이스를 우리가 X 디멘션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바코드 구조상 최소 단위를 이루는 그래서 모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얘는 이제 크기를 알려주는 인터 캐릭터 갭이다. 즉 인터 캐릭터 갭은 우리가 X 디멘션의 크기의 문자들 간의 간격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바코드의 구성 단계 및 단위는 출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듈, 엘리먼트, 심볼 문자, 심벌 단계로 이제 구성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게 요거죠. 62페이지. 그럼 우리가 바코드의 장점과 적용 분야를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코드의 장점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기억. 가장 중요한 게 신속성입니다. 자, 읽는데 빨리 읽죠. 즉, 스캐너로 바코드를 읽어드리는 것은 수작업에 의한 컴퓨터 입력 방법에 키인보다 훨씬 빠르게 간수합니다. 두 번째, 신뢰성이 높습니다. 신속성이 있고 신뢰성이 높아요. 불명확한 판독으로 인한 오동률 및 에러율이 매우 낮죠. 그 다음에 경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싸다는 거죠. 인쇄하는데 싸게 맥힌다는 거예요. 즉 도입 비용이 저렴하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실 RFID의 다른 시스템보다는 운영 범위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바코드에 의한 정보 입력 방식은 또 다른 여타의 입력 시스템 방식보다 경제적인 힘으로 작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니을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시간. 그래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코드로 처리된 데이터 정보는 손쉽게 주 컴퓨터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코드가 또 이런 업무를 해요. 재고의 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시간이라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낼 가능성이 있는데
자, 재고 관리라는 건 어떻게 돼요? 재고의 유지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입고돼서 출고될 것까지에 대한 그 중간에 재고 관리를 하죠. 그래서 재고를 얼마만큼 관리를 해서 적정 재고를 만들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재고에 대한 그 어떻습니까? 유지가 되고 입출하 관리가 되고요. 입출고 판매에 대한 실적 관리가 또 가능하다는 얘기죠. 얼마만큼 판매되는지. 자, 요거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페이지 200페이지 두 번째 문제인데요. 200페이지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200페이지. 자, 200페이지 2번입니다. 200페이지 2번을 보시면 다음 중 바코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절한 신속성이 있다,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 경제성이 있다, 유통관리, 그 다음에 근태관리, 매장관리, 출하, 헌적관리, 자재 및 창고관리 등에 활용됐다. 데이터를 시분할 처리한다? 실시간 데이터라죠. 그래서 이게 이제 틀었다고 이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코드에 대한 적용 분야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그 문제에서 조금 나왔죠. 뭐 유통관리, 근태관리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코드에 대한 그 관련된 것이니까 이것도 좀 전에 여기와 연결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봐야 되겠죠. 바코드의 적용 우리가 분야는 어디냐? 당연히 지금 우리가 유통을 배우니까 유통관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유통관리. 그래서 이 판매, 주문, 수금 등의 업무를 즉각적으로 컴퓨터로 입력함으로써 모든 판매 정보를 한눈에 할 수 있고요. 자, 좀 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재가 중요했잖아요. 자재. 그래서 자재 및 창고 관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범위가. 그래서 자재 창고나 입고 이런 것들 출고. 그다음에 이제 종업원들이 이제 그 근태 관리도 됩니다. 근태 관리. 그래서 정확한 출퇴근 시간 이런 것도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하된다. 여러 가지 이제 출하 선적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제품을 출하하고 창고 출고 시에 그 정보를 읽음으로써 제품의 수량 파악, 목적 지시표를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매장 관리도 됩니다. 매장 관리. 그래서 우리가 그 매장의 정보를 신속하게 본사 호스트 컴퓨터에 호스트는 이제 본사 컴퓨터죠. 예, 전송해서 우리가 판매 시점 관리, 터미널 자체 매장 관리를 하면서 판매 시점 관리를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가 봤을 때는 이쪽 분야가 이제 이쪽 바코드가 이제 출제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품의 분류의 수단 의미가 아니라 제품 시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서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유럽 바코드 체계인 EAN 기준에 의해서 KN으로 체계로 바뀌었고 표준화와 단축형 바코드를 사용했지만 2005년에는 우리가 GS1으로 발족함으로써 GS1 체계를 채택했다. 바코드의 구조는 이제 5가지가 어떤 거를 하는지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장점 중요하죠. 그래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유통관리, 자재 및 창고관리, 근태관리, 출하 선적관리, 매장관리, 신속성 있고 신뢰성이 매우 높고 경제성이 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어요. 꼭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코드에 대해서 바코드와 국제 표준이라는 것은요.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 표현 방식에 따른 분류라는 것은 자, 불연속형은 각 문자들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문자들 사이에서 갭이 존재해서 각 문자가 바로 시작해서 바로 끝나는 바코드 심볼로지를 말합니다. 해독이 될 경우에 문자별로 다르겠죠. 연속형 심볼로지는 불연속형 심볼로지와 다르게 문자 사이에 갭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문자는 이제 바로 시작해서 스페이스로 끝나는 바코드 심볼로지를 말한다. 문자 시작 문자에서 문자 끝이 구별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배열 방법에 따른 우리가 그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차형 바코드와 2차형 바코드가 있다. 자, 이건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확인합니다. 그래서 63페이지.
자, 데이터 배열 방법에 따른 분류 1번, 2번. 자, 첫 번째가 1차원이죠. 1차원에 있고 2차원이 있다. 1차원은 이제 그 횡측, X축 방향으로 이제 배열을 한다. 이게 이제 키가 되겠고요. 그 다음 1차원 바코드는 이제 밑에 두 번째 점에 보시면 제품 정보나 물류 정보 자체보다는 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데이터 키 어떻습니까? 데이터 키로 표현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번호판 구조라고 한다. 자, 2차원은 이제 조금 차원이 높겠죠. 그래서 이제 바코드가 얘가 행축 X 방향이라고 한다면 양측, 심볼리즈는 양측으로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X 방향과 Y 방향이 데이터로 배열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밑에 두 번째 보시면 하나의 심볼로 대용량의 데이터요. 이렇게 QR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원은 대용량으로서, 그러니까 대용량, 1차원과 틀려서, 그래서 숫자 부호 그래픽 표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고밀도, 대용량이고 고밀도다. 그래서, 점 심볼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공간 이용률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심볼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데이터가 손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오류를 검출하여 복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복원용 우수다. 그래서 항상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한 흑백 엘리멘트가 변해 구속되어 있지 않아서 심볼 인쇄 및 판독이 쉽고 심볼의 판독을 360도 다방향으로 할 수 있으며 한국어를 비롯한 모든 외고 그리고 그래픽 정보까지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1차원 바코드에 대한 심볼로지는 자, 우리가 이제 요거에 이제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 바코드 자체 우리가 이제 이쪽 파트는 이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이제 지금 배웠던 1차원에 대한 바코드 심볼로지죠. 1번 UPC가 있네요. 미국의 식료품 관리협회인 에드혹 위원회가 이 식료품과 잡화 등 유통제품에 부착하기 위하여 1973년 산업 부문의 표준 심볼로 이제 채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심볼은 IBM에서 구한 것과 거의 유사한 2004년까지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에서 우리가 포스용으로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된 게 미국이나 캐나다 시작됐으면서 어떨까? 우리가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의 식료품과 일상 잡화, 그 다음에 의료제품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었다. 현재는 이제 아까 GS1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GS1 코드가 국제 표준으로 선정되어서 북미 지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UPC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UPC는 12개의 캐릭터로 표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숫자 0, 9만 표시가 가능하며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류의 타입이 있다. 버전 A는 표준형으로 12자리를 표현하고 버전 2는 단순형으로 6자리, 버전 D는 확대형으로 표준형보다 많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 넘버 시스템 캐릭터고 이제 제조업체 M 5자리죠. 제조업체고요. 그 다음에 상품 코드도 5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CD가 이제 체크 디지트를 앞에서 배웠죠. 바코드의 심볼이다. 이렇게 해서 UPC 버전 A의 표준형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EAN 우리가 어떻습니까? 코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 두 번째 얘는 WPC 또는 LAN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UPC와 같은 기호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13개의 문자를 포함할 수 있는데 바코드로
표현하는 것은 12자리이고 맨 왼쪽의 문자는 수치로 표현되므로 UPC와 동일한 심벌 길이 95X를 갖는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얘는 이 국가 코드라는 거죠. 880이라는 건 항상 국가별입니다. 국가 식별 코드죠. 그래서 880이라는 게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바코드, 이 생수도 보시면 880이라는 게 앞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식별 번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체 코드. 그렇죠? 이 순서도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M1서부터 우리가 6까지 5자리, 그죠? 5까지죠, 5까지. 그래서 5자리다. 그래서 제조업체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4자리가 상품 코드입니다. 자, I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서부터 4까지 상품 코드. 상품, 우리가 품목.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크 디지트. 그 다음에 바코드의 심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AN과 UPC의 차이점은 우리가 한번 볼까요? UPC는 6자리나 11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지금 EAN은 8자리나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자, UPC의 심볼이 한 자리의 상품 분류 체계 번호와 5자리의 제조업체 번호로 좌측 6자리를 표현하는 데 반해서 자, EAN은 이제 3자리의 국가 번호가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걸 사용하겠죠. 언어와 우리가 4자리의 제조업체 번호로 좌측 7자리를 이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EAN8은 UPC의 단축령과 마찬가지로 소형 제품의 바코드를 부착하기 위해서 고안된 것으로 8자리를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좀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건 굉장히 이제 이 바코드 자체가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가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가시면 자, 요게 이제 시험 출제될 가능성이 커요. 별표 표시를 하나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류 바코드입니다. 얘가 물류 바코드. 그래서 제가 물류과에서도 강의하는데 물류과에서도 바코드가 나와요. 시험 문제.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ITF 우리가 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프 5 코드류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ITF 코드는 1972년 미국의 인터맥사가 이 오프 5의 코드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개발했습니다. 산업용 바코드 중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5개의 바 중 2개의 바가 넓기 때문에 이 오프 5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요. 자, 여기다 별표 쳐놓으세요. 밑줄 쳐놓으세요. 표준, 요게 핵심이죠. 표준 물류 바코드를 그 박스에 인쇄를 합니다. 인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단품 식별 상품 코드로 우리가 EAN 우리가 UCC 14라고도 불러요. 표준 바코드는 시스템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이 ITF 14란 바코드 심볼이 사용됩니다. 바코드 심볼이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가장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이제 물류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물류센터가 있죠.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건품합니다. 상품의 건품 작업. 건품 작업을 할 때, 자, 보통 우리가 건품이라는 자체는 입고하거나 출고할 때 많이 또 사용하잖아요. 그죠? 박스 단위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뭐니?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스를 보게 되면 안에 있는 게 또 바코드가 있지만 겉에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 코드는 이제 숫자 데이터를 표현할 때 많은 데이터를 짧게 코드화할 수 있고 자체 감사 기능도 뛰어나므로 자, 우리가 산업용이나 우리가 소매용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네요. 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이것도 영어로 되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일단 필기를 하면서 가볼게요. 판서를 하면서 66페이지 가시면 자, 4 코드 우리가 39 코드입니다. 자, 얘는 이제 코드 39는 알파벳 문자를 코드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3, 오프, 9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국의 1974년 인터페이스 메커니즘에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 번째 점이 중요해요. 공업용에 사용되는데요. 가장 널리 이제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업용에 비롯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면서 보통 5개 한 문자에 해당이 되면서 반드시 우리가 시작과 끝에 거기 보시면 이렇게 별표 표시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게 이제 코드 우리가 39 코드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니다. 5번은 어떻게 돼요? 자, 코다바. 코드라는 거죠. 이거는 1972년 미국의 모나크 마킹 시스템에서 백화점의 가격 표찰용으로 발표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2 오프 7 코드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적용되는 것만 볼게요. 자, 어렵기 때문에 이 적용되는 것만 보시고 이 표시가 어떤 거냐라는 것만. 자, 이건 혈액팩, 혈액팩이 있죠. 혈액에 대한 팩. 그 다음에 도서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사진 현상 등 널리 사용된다. 그렇게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그지? 우리가 코드 93 코드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산업용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산업용 바코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넘기시면 이제 작은 심벌이 요구되는 곳이 사용됩니다. 작은 심벌이 요구되는 곳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째. 자, 코드 128 코드입니다. 자, 이거는 두 번째 줄. 데이터 이 고밀도 표현을 요하는 여러 분야에 사용된다. 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차원 코드, 2차원 코드가 있는데요. 1차원 코드가 내용이 많죠. 2차원 코드는 오히려 이제 우리가 다층형 바코드나 매트리스형 바코드를 많이 쓰는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층형은 매트리스형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찾아낸다는 자체가 이렇게 시험 문제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차원 바코드는 굉장히 많고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암기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볼게요. 자, 1차원 바코드의 64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UPC와 EAN 코드에 대한 비교 오른쪽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정리해서 꼭 보시고요. ITF 코드가 실제 시험 출제가 빈도가 높은데 물류 바코드. 그래서 표준 물류 바코드 박스에 인쇄해서 우리가 바코드 심볼이 사용되면서 물류센터의 상품 건품 작업을 할 때 주로 이용된다. 산업용 및 소매용으로 많이 사용한다.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코드 39 코드는 공업용으로 별표 표시가 앞뒤로 있고요. 코드 바코드는 어떻습니까? 밑에 2 of 7 코드고요. 혈액팩, 도서관, 사진 현상, 업무 등에 널리 사용된다. 코드 93 코드는 산업용 바코드로서 작은 심벌이 요구되는 곳이다. 네, 코드 128 코드는 데이터의 이 고밀도 표현을 요하는 여러 분야이다. 이렇게 염두해 보십니다. 그러니까 코드 128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이 숫자가 그러니까 이제 UPC와 EAN은 좀 여러분이 좀 깊게 보세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비교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TF는 이제 2 of 5 코드의 효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상품 건품 작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 다 우리가 39 93, 128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9는 공업용,
그죠? 39060. 그 다음에 반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혈액팩, 도서관 이런 데 사용되고, 자, 93은 작은 심벌이 요구되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8이 제일 숫자가 많죠. 고밀도 표현을 한다. 이렇게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를 뭐 암기가 뭐 계속 암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 학습하면서 문제도 한번 풀어보면서 이제 우리가 걸러내실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오히려 1차원 바코드보다 2차원 바코드의 심볼로지가 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종류가 적죠. 그래서 이제 쉽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으니까, 자, 이거는 여기 봅니다. 자, 67페이지입니다. 자, 2차원 바코드입니다. 그래서 2차원 바코드에 대한 심볼지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다층형 바코드하고 그 다음에 매트릭스 바코드.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가시다가 이 매트릭스형 바코드를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림 보면요. 다층형보다 얘를 더 많이 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다층형 바코드는 몇 개의 문자, 우리가 그래도 한번 적어볼게요. 몇 개의 문자가 모여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수평 방향으로 열을 구성하죠. 열 안에는 이제 한 개 이상의 데이터 문자를 포함하고 하나의 심볼 안에서 최소 2개 이상의 열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밑에 뭐 PDF 417, 코드 16K, 코드 49, 코다 어떻습니까? 블럭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고요. 자, 얘가 이제 더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문제를 확인할 텐데요. 매트리스는 정방형이고요. 정사각형이죠. 동일한 폭의 흑백 요소, 그죠? 동일한 폭의 흑백 요소를 모자이크식으로 우리가 배열하여 데이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심볼은 체크 무늬의 형태를 이제 띠겠죠. 그래서 이 매트리스 코드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모바일로서 핸드폰, 휴대폰으로 또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심볼은 만족하는 스캐너는 각 정방향의 요소가 검은지, 흰지를 식별해내고 이 흑백 요소를 데이터 비트로 삼아서 문자를 구성합니다. 이런 단순 구조로 인해 다층형 심볼로지나 선형 심볼로지보다 더 쉽게 인쇄가 판독이 가능해요. 다른 것보다 쉽게 된다. 쉽게 인쇄가 나 판독이 된다. 이게 바꿔서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QR코드를 또 많이 쓰죠. QR코드라든지 맥시코드, 코드1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건 바로 우리가 문제를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3번으로 가볼게요. 자, 갑니다. 자, 201페이지 3번으로 가시면 다음 중 매트리스형의 바코드에 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매트리스 바코드는 심볼을 판독하게 되는 스캐너의 각 정방향의 요소가 검은지, 흰지를 식별해내고 흑백 요소를 데이터의 비트로 삼아서 문자를 구성하는 데까지는 맞아요. 아직까지 좋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로 말미암아 다층형 심볼로지나 선형 심볼로지보다 더 어렵게 인쇄나 판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용이하게 인쇄나 판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어떻습니까? 데이터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1989년 미국 인터내셔널 데이터 매트리스사에서 개발된 매트리스형 코드입니다. 그 다음 이제 OR 코드는 어떻습니까? 1994년 일본의 니폰 덴소사에서 개발한 매트리스형 ED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퀵 리스폰스 코드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이 심볼 로지는 특히 이제 신속한 판독을 필요로 하는 물류 관리나 공장 자동화 부분에 적합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 정도만 밑줄 쳐놔 보세요. 맥시코드는 1989년 미국의 유수의 택배 회사인 아까 우리 문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UPS를 이제 다 아시죠? 예, 개발된 매트리스형 코드인데
맥시 코드는 UPS에서 운반 처리. 자, 우리가 소포를 분류하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에 대한 분류가 추적입니다. 추적. 이런 거. 그래서 소포 동그라미, 패키지의 분류 동그라미, 추적. 이런 것도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대금 청구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해서 내부의 물류 관리 효율을 또 증대시키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발됐다. 그렇게 보시면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1차원에 대한 게 조금 어려웠지 2차원 바코드 심볼로지는 그나마 우리가 좀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동상품 코드로 들어가기 전에 이 다층형과 이 매트릭스형의 바코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층형 바코드는 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스형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큰데 다층형 바코드는 몇 개의 문자가 모여 수평 방향으로 열을 구성해서 열 안에서 한 개 이상의 데이터 문자를 포함하고 하나의 심볼 안에 최소 2개 이상의 열을 포함한다. 그래서 PDF 417, 코드 16K, 코드 49, 호다바 블록, 그 다음에 이렇게 있다. 매트리스형 바코드 위주로 가는데요. 정방향이죠. 동일한 폭의 흑백 요소를 밑에 그림처럼 모자이크식으로 배열하여 데이터를 구성하기 때문에 심볼은 이제 체크무늬 형태로 띈다. 그래서 매트리스형에 대한 바코드가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전철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하게 되면 우리 회사 뭐 어떤 사항에 이제 그걸 알리는 이제 그 바코드가 휴대폰, 모바일로 써요. QR 같은 걸 많이 쓰죠. QR 코드 같은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판독하는 스캐너는 각 정방향의 요소가 검은지, 흰지를 식별해내고 이 흑백 요소 데이터에 비트로 삼아서 문자를 구성합니다. 아까 봤습니다. 단순 구조로 인해 다층형 심볼로지나 선형 심볼로지나 더 쉽게 인쇄가 판독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쭉 내용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라는 게 이제 화면에 나왔죠.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하고 지금 맥시 코드가 있었죠. 그래서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는 1989년 미국의 매트릭스사에 의해서 개발된 매트릭스형 코드다. 그래서 OR 코드는 이제 1994년 일본 회사에 의해서 개발된 매트릭스형 2D 코드다. 그래서 퀵 리스폰스 코드라는 의미로서 이 심볼로지는 특히 신속한 판독을 필요로 하는 물류관이나 공장 자동분에 적합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맥시 코드는 이제 UPS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 UPS다. UPS는 이제 우리 보통 이 우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트리스 코드는 이제 UPS의 운반 처리는 소포와 패키지의 분류로서 추적 관리, 대금 처구를 신속하게 정확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내부의 물류 관리 효용을 또 증대해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바코드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59페이지에 바코드는 제품 분류에 쓰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품 식별에 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우리가 우리나라는 이제 EAN 기준에서 KAN으로 가면서 GS1 체계로 갔다. 바코드의 구조도 여러분들 뭐 문제는 안 풀어봤지만 5가지는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 단계 및 단위 이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코드의 장점이 중요하죠. 신속성이 있다, 신뢰성이 매우 높다, 경제성이 있다,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재고 유지와 효과적인 입출화 관리, 판매 실적 관리 가능하죠. 지금 6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바코드의 적용 분야는 유통 관리, 자재 및 창고 관리, 근태 관리, 출하 산적 관리, 매장 관리. 데이터 표현 방식은 뭐 불연속과 연속형이 있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1차원과 2차원 바코드를 봤죠. 그래서 1차원은 횡측, 그죠? X축 방향으로 배열돼서 우리가 1차원 바코드는 제품 정보나 물류 정보 자체보다는 이들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키를 표현하고요. 번호판으로 구조됐다. 근데 지금 2차원 바코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육각형,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측 X, Y축으로 있다. 대용량이다. 그래서 숫자 부호, 그래픽으로 표현 가능하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이 심볼이 오염되거나 훼손되어 데이터가 손상되어 오류를 검출해서 복원하는 것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1차원 바코드의 심볼로지는 UPC와
EAN 코드가 오른쪽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 꼭 염리 한번 숙지를 해주시고요. ITF 코드는 시험 출제의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그래서 표준 물류 바코드를 박스로 인쇄해서 우리가 상품, 이 물류센터에서 상품 건품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다. 산업용 소명을 많이 사용되고, 코드가 다 있는데, 코드 3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업용으로서 양쪽에 별 표시로 되어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코드바 코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2 오브 7인데요. 혈액팩 도서관 사진 현상 이런 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드 93 코드는 이제 작은 심벌이 요구되는 곳이다. 그 다음에 코드 숫자가 다 3994였는데 얘는 128이다. 조금 숫자가 많다. 데이터의 고밀도표를 요하는 여러 분야다. 이렇게 보시고, 매트리스형과 다층형보다 매트리스형 바코드가 더 많이 이용된다. 그래서 이 다층형 심볼로지나 선형 심볼로지보다는 더 쉽게 인쇄 판독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이제 데이터 매트리스 코드와 맥시 코드, 특히 맥시 코드는 UPS에 의해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 소포나 패키지 분류, 추적 이런 것들에 사용되더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코드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좀 어려웠고요. 공동 상품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게 GTIN, 그죠? 그 다음에 SSCC, RSS, EPC, 그죠? 그 다음에 GDSN, 굉장히 어렵죠. EDI, 이렇게 이제 공동 상품 코드고, 상품 코드 체계가 GS113, GS18, GS1 코드의 유용성을 이제 볼 거고, 상품 코드의 종류는 이제 표준 물류 바코드라는 게 있어요. 아까 표준 물류 바코드가 있었죠. 그래서 GS114 이런 것들을 이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제 표준 도서에 쓰는 ISBN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보통 여기에 있는 이제 ISB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